구사구 건강클리닉 순서입니다. 기분이 매우 들뜬 상태와 기분이 심하게 처지는 것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흔히 조울증이 아니야라는 농담 수시로 합니다. 저도 가끔 듣는 이야기인데요. 흔히 기분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조울증의 증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조울증의 증상은 더 다양하고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참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요. 성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울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의학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하는데요. 양극이란 기분이 들뜨는 조증 상태와 기분이 우울해지는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양극단의 상태가 하나의 병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네. 즉 조증과 우울증이 합쳐진 개념으로서 실제로는 우울증이었다가 조증이었다가 정상적 기분이 되는 등으로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네. 흔히들 조울병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변덕이 아주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울병인가요? 라는 건데요. 네. 아주 드물게 하루 중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고요. 대개는 조증과 우울증의 시기가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주에서 긴 시간 동안 우울하다가 또 아주 조증이 있다가 이런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게 반복이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울병의 경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사실 조울병의 경과는 매우 다양한데요. 네. 조증 상태만 수차례 반복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울증과 조증이 번갈아 나타나는데요. 일생 동안은 평균 9번에서 10번 정도의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재발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술가들이 정신질환을 겪었다든지 정신병원에서 일생을 마감했다든지 하는 일화들은 매우 많은데요.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작가만 하더라도 피츠제럴드, 해밍웨이, 빈센트 반 고흐, 슈만, 버지니아 울프 등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조울병과 창의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많은 연구자들이 천재들의 일생을 살펴본 결과 조울병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는데요. 천재들 중에서도 과학자나 정치인에 비해 화가나 시인에게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적인 그런 직업보다는 예술적인 직업으로 많이 발휘가 어떤 기분의 상태니까요. 그렇죠. 네네. 어떤 그런 강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서 그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만 듣기에는 그럼 조울병이 그리 나쁜 게 아니구나. 천재적인 증상일 수도 있구나 하겠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치료를 해야 되죠. 네네네. 병적인 기분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뜻하나요? 네, 조증과 우울증 모두 정상적인 기분 상태를 벗어난다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네. 기분이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다양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저처럼 진료실을 벗어나 오늘같이 방송을 하는 날이면 다소 긴장되거나 들뜬 감정을 가질 수 있겠고요. 네. 슬픈 영화를 감상할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정상적이라면 자신의 기분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병적인 기분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를 벗어나게 되고 이러한 감정 상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결국 대인관계, 학업,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증상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증의 증상부터 알아볼까요? 네, 흔히들 주위에서 딴 사람 같다,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고들 표현합니다. 의기양양해지고 매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굉장한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과대망상이나 종교적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스스로 예술하고 주장하거나 혹은 평소에 정치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사고 과정에 비약이 많기 때문에 그 계획이나 진행 과정에서는 매우 허점이 많습니다. 네.
평소와 달리 자질구레한 장신구로 기괴한 문치장을 하기도 하고 활동하는 동안 몸을 다치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되게 예의범절도 무시하여 이로 인해 다툼이 많아집니다. 네. 잠도 거의 자지 않고 피로도 느끼지 않고요. 네. 이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매우 들뜬 기분을 느끼고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런 변화를 걱정하여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참 이게 들으시면서 내가 몇 가지 해당이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은 조증의 증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반대 우울증의 증상 살펴볼게요. 네, 조증의 경우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반해 네. 환자 자신은 우울 증상을 훨씬 힘들어합니다. 환자가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은 그 증상의 심각도를 오히려 간과하거나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조울병 환자의 10명 중 6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는 우울 증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을 앓는 기간 중 3분의 1 정도의 기간만이 조증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3분의 2의 기간 동안은 우울 증상으로 힘들어합니다. 네. 하지만 단순한 우울증과는 달리 조울병에서의 우울증은 치료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치료하면 조증 증상으로 바뀔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갱년기 어머니들께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조울증의 네. 우울증이라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좀 보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네. 그래서 보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하러 오시면 네. 자세하게 과거력을 청취를 하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에 조증 증상이 한 번도 이제 경험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40, 50대 우울증 이제 발병이 됐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우울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젊은 시절에 우울증이 시작이 되어서 그 사이 조증 증상을 경험하게 된 경우에는 조울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혼자 자가 진단을 내려서 어떤 따로 처방을 하거나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조울병입니다. 이 조울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죠? 네, 평생을 살아가면서 조울병에 걸리게 될 확률은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1명에서 3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남녀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울병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조울병이 1% 정도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울병은 성인기 초기인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네.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시기에 매우 큰 손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데요. 자, 그렇다면 조울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많은 질환들이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듯이 조울병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유전적 소인, 뇌 변화, 스트레스 등이 모두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뇌를 포함한 신경계의 취약성이 큰 경우에는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조울병이 생길 수 있고 네. 신경계가 조울병에 그리 취약한 상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약한 사람이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이 혹시 유전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흔히 이해하시는 유전병은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질환들이 그렇듯이 유전성이 일부 있습니다. 네. 가족 중에 조울병 환자가 있으면 그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네. 일반인의 조울병 발병률을 1%라고 봤을 때 부모가 조울병을 앓으면 그 자식의 발병률이 3배에서 5배 높아져 발병률이 3에서 5%가 되는 정도입니다. 즉 자녀가 20명이 있다면 1명 정도가 조울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정도의 확률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OX 문제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우울증에서 사용하는 치료제와 조울병의 우울 증상에서 사용하는 치료제는 같다.
네. 자,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O고요. 아니라고 생각되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요. 잠시 후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9793 애청자의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친척 중에 32살의 아기 엄마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혼자 말만 하고요. 혼잣말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무슨 병일까요? 이런 게 우울증인가요? 병원에 가려면 어느 과로 가야 하는지 입원도 해야 하는지 많은 부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문자를 주셔서 이제 주신 내용만 가지고 추측을 해볼 때는요. 일단 불명 수면 문제가 있고 잘 식사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대개는 이제 대화를 할 상대가 없는데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또 아기 엄마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출산 이후에 조울병 발병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으면 호르몬 변화가 극심하게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출산 직후에 조울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는 딱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좀 가까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유를 해드리고요. 특히나 좀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엄마가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고 또 의도치 않게 아이에게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가족분들께서는 우리 애기 엄마 모시고 병원으로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정신건강의학과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법이 중요한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네, 조울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물 치료인데요. 네. 상담을 하고 충분히 쉬고 가족들이 잘 보살핀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가 없이는 병의 증상을 빨리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네. 약물 치료는 신경세포를 안정화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리튬, 발프로에이트, 람무트리진, 쿼티아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등의 다양한 기분을 조절해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약물들은 조울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고요. 환자의 증상이나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치료 경과가 좋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됩니까? 네, 약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통상 1, 2주는 걸리기 때문에 급성 조증 상태에서는 진정작용이 강한 보조치료제를 함께 투여하기도 하고 야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병의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입원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급성 상태가 지나가며 보조적인 약물은 줄이거나 끊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분 조절제들은 조증 및 우울증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신의학학회 치료 지침에 의하면 대부분의 심한 증상을 보인 조울병 환자들에게는 무기한으로 유지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권장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지침에서는 첫 발병에는 최소 6에서 12개월의 유지치료를 받기를 권장하고 여러 번 재발했거나 혹은 가족 중에 조울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장기간 유지치료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기가 걸리니만큼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우울증에서 사용하는 치료제와 조울병의 우울 증상에서 사용하는 치료제는 같다인데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조울병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